자,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영향, 특히 뭐의 영향?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은 존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에게 글도 안 가르쳤죠. 그리고 부엌대기라고 했죠. 야! 여자가 무슨 공부야! 부엌이나 해. 애나 잘 키워.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혼권도 없었고, 재산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서양이 우리보다 여러분, 우리 남성에 비해서 서양은 똑같진 않지만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죠. 언제 이후로? 나폴레옹 법전 이후로 여러분, 시민혁명 이후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 물론 그때도 동등하진 않았어. 결정적으로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없었고 제한이 있었지만 이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재산권 여러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여러분 이제 서양의 여러 좋은 문화가 오면서 동양의 여성들이 깨달아요. 야, 공부해봤더니 서양 여성들은 이혼도 자유롭게 하고 일부는 정치에 일부지만 참여할 수 있고 대학도 다닐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더라. 근데 우리는 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동양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찾자. 여러분 무슨 운동이 벌어집니까? 여성운동이 벌어져요. 그럼 여성운동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성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우리가 찾자. 무슨 운동? 여권운동인데 내 말이 정확해요. 왜냐 여러분? 신석기 때까지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셌어요. 추장, 부족장도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자, 그랬을 때 일단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본에서는 1880년대, 부인들이 교정하자. 나쁜 남성들의 풍습을 교정하자. 부인 교풍회가 나오는데, 제가 언뜻 알기로는 이 부인 교풍의 시작이 미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미국 분들이 남편 담배 끊어라. 술 먹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지 말아라. 그 운동이 일본으로 건너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인 교풍회는 뭐냐? 남성들이요. 니네 집에 와서도 좀 여성들을 도와라. 왜 밖에만 보냐? 남성들이요. 담배라든가 술 같은 거라든가 심지어 예를 들면 강하게 마약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처첩제도라고요. 법은 아닌데 일본 남성 중에 좀 돈 많은 애들이 정식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첩이라 그러죠. 그런 걸 많이 만들었나 봐. 그래서 야, 본초가 있는데 일부 일초인데 왜 첩을 얻냐? 절대 첩 얻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인 교풍이에요. 그러면 여성들도 여러분 당당하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봐봐. 옛날에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여자 4명이 있건 자식이 10명이 있건 무조건 긍정해야 되고 참아야 돼.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여성들도 이제 권리를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외울게요. 부인들이 남편들의 나쁜 풍속을 교정하고 여자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뭐야? 부인 교풍회. 몇 년도? 1880년대. 이거 책에 나오는데 연도는 안 나오죠. 어딜 봐도 안 나와 잘.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1880년대 무슨 교풍회? 부인 교풍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마다 일본 여성들의 여성운동 이름이 바뀌거든요. 해볼게요. 히라스카, 그 다음에 라이초라는 분이 있어요. 자, 해보자. 히라스카, 라이초. 맞죠? 책에 나와 있죠? 자, 이분 봤더니 1890년대 태어나서 1970년대 돌아가세요. 와, 80, 겁나 오래 사셨죠? 내가 알기로는 대략 85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분 얘기해 줄게요. 히라스카 라이초는 봤더니 집안이 상위 1% 완전히 무슨 층 집안이었어요? 상류층 집안이었어요. 그럼 이분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 1910년부터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하세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이 당시로서는 여러분 되게 특이하게 대학까지 나왔어요. 야, 생각해봐. 그러면은 20세기 초에 대학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완전히 일본 여권 운동의 상징이야. 우리가 여러분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을 페미니즘이라 그러죠. 내가 봤더니 현대 아시아 페미니즘의 선두자가 이분이야.
히라스카 라이초야.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약간 살해 협박을 수천 건 당했어. 왜냐? 이분이 책을 쓰는데 세이터란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세이터가 일본어로 파란 스타킹이란 뜻인가 봐. 자유를 상징해요. 이거야. 야! 남자들은 안에 있어도 당당하게 바람 피지 않냐? 나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바람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무슨 연애? 자유연애를 하는 거야. 이분이 처녀일 때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요.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해. 야, 100년 전에. 그러면 뭐 보통 집안도 아니고 엄청 상류층에다가 작가에다가 엄청 유명한 집안 자식인데 나는 이 남자 사랑한다 해서 그냥 당당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이랑 막 남성들이 편지를 보내. 너 죽이겠다.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 아니 수만 명의 남자들이 결혼하고도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왜 여자는 안 되느냐. 쇼킹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나온 것 같아요. 히라스카 라이초. 나올까? 교육상 별로 안 좋지. 교육상 안 좋다는 거보다도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잖아. 그래서 그냥 하는 거는 일본의 여성 운동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페미니즘의 선두자. 근데 여러분, 그 바람 피는 거를 내가 긍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봐봐. 같은 일을 하고도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떻게 여자가 그런 게 아직도 조금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선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의 관념은 이거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예를 들면 나쁜 짓이야. 바람을 펴도 남자들은 왜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냐. 여자들은 막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냐. 이것도 남녀 평등이 물론 그렇다고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거야. 적지 마. 자, 됐어요. 그래서 이분 처음 나왔거든요. 외울게요. 근데 이름이 어려워. 무슨 가스라이터 이름 같지 않니? 자, 온도가 높습니다. 히라스카 라이초. 자, 10번. 히라스카 라이초. 1910년에서 1970년까지 일본의 유명한 여성 운동가. 실제로 여러분, 현대 페미니즘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자. 일본은 무슨 교풍해? 부인 교풍해. 그 다음에 1910년부터 70년까지 아시아의 여성 운동을 상징하는 히라스카 레이초. 그쵸? 대볼거 라이초. 다음, 중국 해볼게요. 중국은 여러분, 여성 운동이 굉장히 늦게 멀어져요. 언제냐? 중국은 다 언제야? 1912년 무슨 민국 같아? 중화민국 돼서야 여성분들이 여성의 권리를 찾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성계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뭐냐? 여태까지는 다 남성들의 세계였다. 남성계였다. 그러면 세상이 있으면 우리 여성들은 여성의 세계가 없었다. 그냥 부엌대기고 애 낳는 기계였다. 모든 세상은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계였는데 아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 아니냐. 그래서 여성계라는 건 뭐냐. 우리 여성에게도 권리와 자유를 찾자는 게 여러분 여성계란 말이 그 전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된 게 중화민국이고 활달하게 발생한 게 1915년. 놀라지 마세요. 베이징 대학의 교수였던 천두슈가 1915년에 무슨 문화 운동을 벌여요? 신문화 운동을 벌이죠. 해보자. 신문화 운동은 유학 같은 거, 옛날 보수적인 거 타파하자. 전통 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전통 문화가 우리를 속박한다. 그러므로 서양의 민주주의, 서양의 개인주의, 서양의 자유주의, 서양의 과학주의를 배우자. 그러면서 여러분 잡지까지 발간했죠. 무슨 청년? 신청년. 그 다음에 쉬운 글자체. 무슨 체? 백화체 운동을 해서 요 신문화 운동이 영향을 끼친 게 첫 번째. 1919년 5.4 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 여러분 여성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거야. 봐봐요. 이 당시 베이징 대학에 올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그 시대 1% 좋은 집안이야. 그런데 남성들도 시커 공부하다가 지방의 아버지가 아들아 와서 제사 지내고 가업을 이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 말고 고향 내려가서 지주가 되고 결혼도 아빠가 시키는 여자랑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겁나 부자니까 큰 저택 사주고 하인 보내서 대학 옆에서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전화해. 딸아, 김진사 아들이랑 내일 모레 결혼하겠다. 내려와라. 마태잉 하는 거야. 그럼 여성들도 신문화 운동 배우니까 잠깐만, 난 자유야. 난 개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해요. 아버지 말을 거역해. 맞아 죽더라도 고향에 안 내려가. 또는 아까 얘기했던 히라스카 라이초처럼요. 자유연애를 해요. 나는 내가 선택한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쌩까고 그냥 대학 다닐 때 남친이랑 결혼해. 이게 지금은 여러분 당연스러운 거지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 아버지가 야, 얘랑 결혼해. 그러면 잔말 없이 결혼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싫어요. 아버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신문화 운동 때도 아까 배운 히라스카 라이초 같은 수많은 여성들이 이때 탄생을 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912년 중화민국 이후에 여성운동이 벌어져서 언제 활발해지느냐. 신문화 운동 때 여성들도 깨달은 거야. 내가 왜 여성인데, 아버지 내가 종이 아닌데 왜 아버지가 정해진 남자랑 해야 돼? 해서 여러분 이때도 자유연애. 뭔지 알겠죠? 됐고. 자, 그러면 중국은 거의 다 1912년이네. 태양력도 1912년.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운동도 1912년. 뭔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한국을 하겠습니다. 조선 해보자. 여러분, 1898년에 서울 북천이라는 동네에 사는 옛날 양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1894에 양반제가 없어지니까 옛날 양반들의 부인들은 많이 배웠죠. 이분들이 1898에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그 전단지를 돌려요. 이거를 여권 통문이라 그래요. 여성의 권리에 관해서 쓴 글이야.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여성도 교육받을 수 있다. 우리 여성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여성도 개인의 인격이 있다. 우리는 애 낳는 기계나 부엌대기가 아니다. 우리도 사회에 참여하고 교육받을 수 있고 인격이 있고 우리도 재산을 가질 수 있다. 한국 여권운동의 시작. 무슨 통문? 여권 통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거 하자마자 많은 부인들이 호응하니까 같은 연도 1898년에 여권 통문을 돌린 여러 옛날 양반 출신 부인들이요. 찬양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무슨 회? 찬양회. 이거는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역사 최초의 근대적 서양식으로 만든 여성 단체가 찬양회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죠. 교과서는 안 나와요. 우리 역사 최초로 근대적인 여성 모임 찬양회야. 이분들이 뭐하냐? 우리 여성들을 가리켜서 훌륭한 인격체로 만듭시다. 그래서 여러분 1899년에 찬양회가 돈을 만들어서 순성 여학교를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계승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여자대학인 덕성여대가 바로 요거의 후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적을 거 없어요. 이거 외우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었을 거야. 맞죠 여러분? 그러면 야 1898년에 엄청난 일이 많았네. 해보자. 1898 써볼게. 아까 했던 거야. 1898년 일단 우리 조선에서 무슨 통문? 여권 통문도 돌리고 1898에 최초의 여성단체인 무슨 애 생겨요? 찬양이 생기죠. 중국에서는 무슨 자강운동? 변법 자강운동. 옌푸의 사회진화론 옌푸의 무슨 론? 천연론. 그래서 변법 자강운동도 사회진화론 영향받았죠? 양치차오. 그 다음에 1898에 독립협회가 중추원식 무슨 설립운동? 의회 설립운동. 그래서 여러분 와 1898 제법 많죠? 이것도 포함시키면 되겠죠? 여권통문 무슨 애? 찬양회. 만든 다음에 찬양회가 10번 1899에 무슨 여학교? 순성여학교. 알아봤더니 요 찬양회가 고종황제한테 부탁을 했대. 나라에서 관리부로 학교를 만들자. 근데 고종이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사립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여학교? 순성여학교. 지문에 나옵니다 이거. 자 지울게요. 그럼 우리 조선의
여성운동은 여권 통문으로 시작해서 1898 서울 북촌이라는, 북쪽이니까 북쪽이 되겠죠. 서울에 북촌 사는 옛날 양반의 부인들이 여권 통문한 다음에 만든 단체가 무슨 해? 찬양하라. 찬양회. 요 찬양회가 만든 여학교를 무슨 여학교? 순성여학교. 근데 여러분 봐봐. 맨 처음에는 자 여성운동이 좀 변화를 해요. 여성운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 여성을 교육시키자. 목적은 뭐였냐? 현명한 엄마, 좋은 처를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어. 나쁘진 않죠. 그 전까지는 아예 교육도 안 시켰어. 그러면 맨 처음에 여성운동이 시작되고 여성 교육시킬 때 목적이 한국, 일본, 중국이 현명한 엄마, 좋은 처인데 갑자기 여성들이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여성이 태어났는데 내가 피카소 재주가 있어. 여성인데 위대한 화가야.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좋은 엄마만 돼야 되고 좋은 아내만 되는 것도 여성의 능력을 제약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현모양처에서 여성들의 사회에 무슨 운동 여러분? 참여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양에서 근대화대 초기에 여성의 좋은 관점이 현모양처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일정하게 교육을 시키자라고 해다가 여성들이 깨달은 거야. 아니 이것도 고맙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김연아 누나 같은 엄청난 피겨스케이팅이 있는데 그거를 발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히라스카 라이초나 신문학 운동이나 그 다음에 여권 통문에서 야 현모양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을 하나의 개인체, 인격체로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권운동 했어요. 자, 질문 해보자. 1번 여성운동은 부인 교풍회. 부인 교풍회. 1880년대 아시아 페미니즘의 선구자 누구예요? 히라스카 라이초. 히라스카 라이초. 우리는 1898년에 여권 통문,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찬양회, 1899에 순성여학교. 중국은 다 신해혁명 이후죠. 중화민국에서 여성운동이 확 떠오른 게 1915년 신문학운동. 그때 수천 명의 누가 등장하는 거야? 수천 명의 히라스카 라이초가 등장을 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혼자 신나는 것 같아.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서양식 학교가 되겠죠. 근대적 학교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 동아시아 학교를 조금 해보자. 1분 만에. 자, 중국이에요. 한무제 때 유학을 국교화하면서 무슨 학이 만들어져요? 태학이 만들어지죠. 그다음 여러분 수나라에서 청나라 말기까지 국립대학은 딱 한자였죠. 무슨 감이었어요? 국자감이었죠. 국자감. 근데 청나라 변법자감 운동할 때 1898년에 국자감을 여러분 무슨 대학당으로 만들었어요? 경사 대학당으로 만들어서 요때부터 근대적으로 가리키다가 자 1912년 여러분 요 경사대학당이 바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 무슨 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베이징 대학교. 맞잖아. 그러면 한무제 때 태학 무슨 박사? 오경 박사. 수부터 청나라까지 무슨 감? 국자감이었다가 1898에 경사대학당이 됐다가 1912에 무슨 징? 베이징 대학이 되는데 물어보자. 여러분 중국에서요 충격을 받은 게 언제냐?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시험 잘 나와요. 1899년에서 1901년 여러분 거의 청나라가 반쯤 망한 게 무슨 사건이야? 의아단 사건으로 베이징 약탈당하고 청나라 완전히 3분의 2쯤 망했어요. 그래서 의아단 사건으로 청나라가 반쯤 망한 조약이 무슨 조약이에요? 신축조약.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베이징 의정서라고 불러요. 이때 배상금 플러스 베이징에 무슨 군대가 주둔해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죠. 그럼 여러분 의아단 사건은 그 전에 아편전쟁, 청푸전쟁, 청일전쟁보다 10배는 타격이 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의아단 사건 끝나자마자 1901년부터 1911년 신해혁명으로 여러분 망할 때까지 중국의 마지막 개혁인 무슨 신정이 벌어져요? 광서신정이 벌어지는데
요때 광서제는 잡혀있고 이거 누가 하느냐? 서태후야 서태지야. 서태후가 다시 누구를 불러요? 무슨 유웨이? 캉유웨이와 양시차오를 불러서 여러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이때 그런 거 야 안되겠다 이거 늦었다 해도 여러분 봐봐 일본 애들이 여러분 메이지유신 하면서 1871년에 무슨 쿠라 이와쿠라 사절단을 서양에 보냈죠. 이때도 마찬가지야. 교과서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요. 청나라에 아주 똑똑한 5명의 큰 대신 5대신을 여러분 뭐 영국 프랑스 보내가지고 와서 전하 지금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엄청난 개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광서신정 때 1902년 야 안되겠다. 일단 인재를 키우자 해서 여러분 서양식 근대적 학제를 만들어요. 잠깐만. 우리 조선에서는 서민들 애들 다니던 학교가 뭐야? 서당인데 사립이었죠. 한문 가르쳤죠. 에도 시대 때 일본의 서민들이 다니던 애들 학교가 무슨 코였어요? 대라코였죠. 여기는 한자 가르치고 일본어 가르치지 물리수학 안 가르치죠 여러분. 그러면 1902년에 광서신정할 때 근대적 학적은 뭐냐? 야 우리도 일본처럼 우리도 서양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만들어서 근대 학문을 가르치자 해서 여러분 1902년에 광서신정할 때 근대적 학제인데 전국에 초등학교인 소학당 중학교인 무슨 학당? 중학당 그 다음에 좀 많이 시키는 무슨 학당? 고등학당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이것도 나왔어. 소학당, 중학당, 고등학당 나왔는데 이렇게 매치시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자. 연도만 딱 외우면 쓸모가 없어. 문제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알죠? 그럼 다시 중국의 마지막 개혁인 무슨 신정? 광서신정을 하는 이유는 의아단 사건으로 나라가 거의 폭망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가 교육을 뭐라 불러요? 백년지 대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하느냐? 광서신정 때 외워요. 이거 나왔어. 연도까지 나왔어. 1902년에 이제 근대적 서양식인 초등학교 중학교 제도를 만들겠다 해서 소중고 똑같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가 뭐였어? 소학교라고 불렀죠. 일제시대 소학당.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소학교라고 불러요. 학교에 가면은 소 2마리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학당, 중학당, 고등학당, 그 다음에 뭐야? 재수학당은 없어요. 자, 외우겠습니다. 또 하나 더. 그리고 여러분 1905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광서신정 때 드디어 1905년에 드디어 수천 년간 내려오던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광서신정 때 기본 새로운 군대 신군도 만들고 그쵸? 광서신정 때 근대적 학제 소학당 중학당 고등학당도 만들고 무슨 제 폐지 과거제 폐지도 언제야? 광서신정 때야. 이거 세계사도 연도 나와요. 중국에서 과거제 폐지는 언젠가? 1905년. 무슨 신정? 광서신정 때. 그럼 질문. 과거제 시작이 언제야? 수나라. 6세기 말에 시작해서 여러분 거의 1500년 만에 과거제가 끝나는 거예요. 꼭 아시면 되겠죠? 자, 지워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뭐하고 있지? 학교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연도만 불러주면 강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외우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좀 체계적이 되죠? 자, 됐고요. 요즘에 나올 게 없으니까 요즘 올해 추세는 지금 뭐가 많이 나와요? 광서신정이 사설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고 하더라고. 외워놔야 돼. 근데 사설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서 나왔어? 수능 특강 완성에 자꾸 광서신정을 좀 강조를 해. 그렇죠? 자, 할게요. 자, 더 재밌는 거 해보자.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주신 해볼게요. 1872년에 일본도 근대적 서양식 학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청나라보다 훨씬 빠르죠. 해보자. 위에 써볼게요. 청나라는 1902년 돼서야 서양식 근대적 학제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더 빠릅니다. 몇 년 빨라요? 딱 30년 빠르네. 맞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째, 이거 외울게요. 소학교를 의무교육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남녀 모두 평등하게 학교에 다니는 거야.
이때부터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 같은 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자, 그래서 그럼 잠깐만. 연도 맞죠? 일본의 소학교 의무교육 72년 맞죠? 그럼 72년 해보자. 72년 마이니치 요코하마의 마이니치 신문. 72년 요코하마의 최초의 철도. 72년 소학교 무슨 교육? 의무교육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1877년 소학교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똑똑한 인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대학? 도쿄대학을 요때 설립을 합니다. 와, 그러면 중국은 언제 한 거야? 1898 경사대학당으로 치면은 일본이 여러분 제일 빠른 거지. 1877에 도쿄대학을 설립해서 지금의 동경대죠? 전 세계 여러분 한 20등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이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1890년에 여러분 무슨 직어를 내려요? 교육 직어를 내리죠. 교육은 목적은 충과 효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자, 우리는 가족적인 무슨 간을 만들어요? 국가간이죠. 즉 국민들은 천황의 자식이고 천황과 국가는 니네 국민의 부모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닦거라. 여기까지는 멋있는데 그리고서는 개기지 말고 충성해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일본이 전체주의, 군국주의로 가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1890년에 해보자. 교육직어도 있지만 일본에 뭐가 만들어져요? 제국의회도 1890년. 그 1년 전에는 1889년에는 여러분 바로 일본의 메이지 무슨 법이? 메이지 헌법 만들어지는 거죠. 대일본 제국 헌법 1899. 헌법 만든 다음에 제국의회 1890. 그때 또 무슨 직어? 교육직어. 알겠죠? 어때? 딱 정리되지? 잠깐 반응 좀 보여봐. 로우나. 이름 부르면 안 돼. 로하나. 자 볼게요. 이름 잘못 불렀네. 자, 지울게 여러분. 다시. 청나라가 광서 신정할 때 근대적 학제 뭐예요? 소학당, 중학당, 고등학당. 과거제 폐지 언제야? 1905년. 그러면 일본은 30년 빨랐죠. 자, 1872년에 근대적 학제. 이때 마이니치 신문, 요코하마 철도죠. 같은 연도죠. 요때 샹하이의 무슨 보? 신보. 샹하이의 신보. 여기다가 1만 더 해봐요. 1873년은 일본의 태양역. 일본의 무슨 역? 태양역. 그러면 소학교를 의무교육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쿄대학 언제 세워요? 1877. 1877. 경사대학당 1898. 1898. 베이징대학교 1912. 그 다음에 교육직 언제야? 1890년. 1890년. 됐고 해보자. 자, 이제 조선이에요. 자, 조선을 하겠습니다. 해보자, 여러분. 조선은요, 일단, 많은데 몇 개 빼고, 1886년에 고종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조선에 아주 잘 나가는 양반 자제들을 불러다가 외국 선교사한테 외국어와 외국 지식을 가리키는 완전히 초초초 엘리트 학교를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공원이라 부릅니까? 유경공원이라 부릅니다. 알아봤더니 양반 자제들이 너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관, 차관, 재벌집 자식이 온 거야. 니네 물어보자. 같은 양반이라도 보통 양반 자식들은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미 모든 부와 명예가 세습이 된 양반 자제가 오니까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공부 진짜 안 했대. 근데 이 학교 얼마나 웃기느냐. 저때 담배를 많이 피잖아. 담배 가격도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줬대. 담배도 피시고 또 출근할 때 학교 올 때 혼자 안 와. 하인 8명이 가마 타고 와. 가마 타고 오고 모든 거 기숙사고 단데 진짜 공부를 많이 안 했대. 내가 알아보니까. 자, 유경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95년에 2차 가보개혁하면서 고종 황제가 일본에 교육직어를 좀 약간 좀 그 영향받아서 따라해보자.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만들죠. 내용이 뭐냐?
서양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워서 국가를 빌드, 세우라는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모든 국민이 지와 덕과 체를 닦아서 훌륭한 애국하고 충군, 애국이 뭐야? 나라에 애국하고 군주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키우자 하면서 여러분 이때 발표하면서 조만간에 한성에 소학교를 세우겠다. 몇 년 후에 세워요? 조만간에 한성에 중학교를 세우겠다. 몇 년 후에 세워요? 조만간에 한성에 무슨 학교? 외국어 학교를 몇 년 후에 세우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요 유경공원이 외국어 학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을 키우기 위한 한성 무슨 학교를 사범학교를 이렇게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유경공원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는 뭐야? 나라에서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려고 한 거죠.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지워볼게요. 그래서 요거 외워요. 요거 잘 안 나왔던 거야. 그래서 보통은 뭐가 많이 나왔어요? 교육, 입국 조서가 많이 나왔지. 솔직히 이거는 잘 나오잖아요. 시험에. 근데 유경공원은 알아두면 좋겠죠. 1886. 나라에서 양반 귀족 자제와 외국 선교사를 불러다가 엘리트 교육을 시켰다. 유경공원이 나중에 나오진 않아요. 한성, 이거 봐. 유경공원의 그 선생님들이 누구야? 신부님들이니까 외국어 하시잖아. 나중에 한성 외국어학교가 됐다. 그리고 교육입국 조서가 영향을 받은 게 뭐냐? 1890년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일본의 교육 치고가 되겠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유경공원을 외울게요. 자, 1886의 유경공원. 공원이 아니야. 학교야. 유경공원 됐고. 1895의 교육입국 조서 이후에 한성소학교, 한성중학교, 한성외국어학교, 한성사범학교. 좀 더 할게요. 자, 1904년에 러일전쟁하고 1905년에 무슨 조약으로?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반쯤 뺏겨서 어떤 분들은 을사의병하시고 어떤 분들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리켜서 실력을 키우자. 애국개몽운동 했죠. 요 애국개몽운동은 첫째 누가 하느냐? 개화파 지식인이 했죠. 애국개몽운동 할 때 중심 사상은 약해지면 우리가 당하니까 빨리 우리 강해지자. 여러분 무슨 진화론에 입각해 있어요?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 있죠. 그러면 조선의 사회 진화론자 아까 배웠죠? 무슨준, 육일준, 윤치호가 여러분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을사조약 이후에 정말 수많은 무슨 학교가 사립학교가 생겨요. 예를 들어보자. 1886년에 무슨 공원? 유경공원. 그 다음에 1895년에 한성 들어가는 소학교는 다 나라 거죠. 나라가 세운 거지. 이거 뭐 하려고 그런 거야? 근대화 하려고 한 거지. 그런데 을사조약 이후에 사립학교들은 뭐냐? 이거 빨리 강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 해서 한 거죠, 여러분. 맞잖아요.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에 입각을 한 거지. 또 하나, 여러분, 국사에서 보면은 신민회 기억나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 양기탁 선생 아시죠? 요 신민회도 안 되겠다. 우리 실력을 양성하자. 애국개몽 운동하는 마음으로 학생을 키우자. 여러분, 또 할게. 평양에 안창호 선생이 무슨 학교를 세웠어요? 대성학교. 자, 정주에 무슨 학교? 오산학교. 심지어 여러분, 신민회가 만주에다가도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무관학교 세워요? 신흥 무관학교 세우는 것도 다 여러분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애국 개명운동과 영향이 있겠죠. 그럼 봐봐. 일본 끝났죠. 청나라 끝났죠. 조선 끝났죠. 이 정도 학교면은 절대 안 틀리겠죠. 여기서 새롭게 나온 게 뭐야? 1886에 무슨 공원? 유경공원 하나 정도. 그쵸? 그 다음에 교육지고 연도 1890년.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입국조서 연도 1895년. 알게 되겠죠? 또 하나. 오늘 배운 거 중에 좀 특이한 거. 중국에서 근대적 서양식 학교 제도가 만들어진 거 몇 년? 1902년. 소학당, 중학당, 중등학당. 과거제 폐지는 1905년. 이거 자꾸 써놓고 외워야 돼. 뭔지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야, 오늘은 그래도 시간 금방금방 가지 않냐? 근데 컨디션이 좋아. 추워서 그래. 이 친구 앉아는 거 봐봐. 아까 수학 시간으로 봤거든. 앉아.
옆에 여학생 자꾸 얘기하더라고. 여학생 고개 돌리고. 왜 그랬어? 농담이야. 자, 볼게요. 자, 이제 교육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 여성 운동 끝났죠. 교육 끝났죠. 철도. 철도한 다음에 특집으로 해볼게요. 자, 철도 해보자. 여러분, 철도의 좋은 점이 뭘까? 이동을 빨리 시키죠. 물건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가 있죠. 어디 가기 편하죠. 자, 그러면 철도는 분명히 무슨 성이 있어요? 편리성이 있죠. 그런데 철도에 나쁜 점이 있어요. 뭐냐? 주로 서양 애들이 강제로 만들거나 억지로 만들어서 여러분 뭐에 많이 이용해요? 침략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철도는 양나라의 컬이야. 즉 뭐냐? 당하는 입장에서는 군대 실어 나르고 기독교 목사님 막 실어 나르고 어떻게 해요? 침략의 용도로 쓰고 또 좋은 면은 편리성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철도는 돈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돈이 되죠. 봐봐 이런 식이야. 야 청나라야 너네 철도 져야 되는데 5조만 줘봐. 우리가 져줄게. 그리고 5조 딱 받은 다음에 진 다음에 지네가 가져가 버리는 거 여러분. 땅값도 안 주고. 그게 가능해. 뭔지 아시겠죠? 그거 해보자. 그럼 청나라부터. 청나라는요. 자 철도에 겁나 부정적이었어. 왜 부정적이냐? 첫째,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뭐를 굉장히 따져요? 풍수지리 겁나 따져요. 그러면 중국이 깜짝 놀란 거야. 산을 뚫어야 되는데 잠깐만 저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저거 굉장히 명산인데 저걸 뚫으래. 그리고 논밭이 있으면 여기를 그냥 가로질러 간대. 되게 싫어. 이러면 봐봐. 3년 전에 본 건데 중국이 얼마나 풍수를 따지느냐. 어떤 20층짜리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데 나 황당했어. 여기다가 20m짜리 인공 산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를 만들었어. 보기 되게 흉해. 내가 보기엔. 물어봤더니 풍수가 그랬대. 이게 요 자리가 불자리라 물이 없어서 안 된다 했더니 회장이 그래? 물을 만들지 해서 풍수를 지키려고 수백억을 써가지고 폭포를 만들었어. 이러면 이 정도야. 그래서 청나라는 맨 처음에 철도에 부정적이었다. 풍수지리와 또 하나 외세가 여러분 당연히 무슨 용으로 쓰겠어? 침략용으로 쓰겠지. 야 철도 뚫리면 바로 군사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또 하나 철도 뚫으면 여러분 당연히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겠죠. 그래서 자 청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영국이 한번 철도를 만들어줬어. 베이징에. 이거 좋다고. 그래서 야 짧게 한 2km 만들어준 다음에 좋지. 좋아. 한 다음에 영국 가자마자 파괴해버렸어. 그리고 또 영국이 협박해가지고 이거 진짜 졌어. 졌는데 청나라가 목도 10조 들었으면 20조를 줘. 사겠다고. 사서 파괴했어. 실화요, 여러분. 옛날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러다가 되게 청정부가 되게 싫어했는데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자마자 일본에게도 많은 걸 뺏겼죠. 그리고 삼국간섭으로 많은 거 뺏겼죠. 이때 뭐를 뺏기느냐? 일본 플러스 서양 애들에게 철도 무술권을 뺏겨요? 부설권을 뺏기는 거야. 이런 식이야. 러시아가 야, 너 이 새끼 우리가 도와줬잖아. 도와줬으니까 만주의 철도 우리가 져서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철도 부설권을 뺏겼는데 기분 나쁘겠지. 철도 싫어하니까. 그러다가 철 들어요. 야,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연도다. 언제냐? 또 나와. 잭이라. 1898년. 오늘 겁나 나오죠. 이때 무슨 통문? 여권 통문. 이때 무슨 해? 찬양해. 1년 더해서 1899에 무슨 여학교? 순성여학교. 자, 그러면 뭘 해보자. 1899도 되게 많아. 혼자 좋아하지 않냐? 1899에 무슨 단 사건 발생했어요? 의아단 사건. 1899에 대한제국이 헌법 만들었죠. 대한국 국제. 1899. 그쵸? 또 1899에 뭐 있을까? 1899의 의아단 사건, 대한국 국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울에서 인천 가는 무슨 선? 경인선도 1899. 그 다음에 순성. 찬양회가 만든 순성여학교도 무슨 구구? 1899.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쭉 쓰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못 외워도 혹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게 없으면 써놓고 이렇게 가끔 외워두면 요런 게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해. 그쵸? 자, 보자. 1899에 청나라에서, 야, 우리가 여태까지 50년 동안 철도를 되게 싫어했는데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짓자. 그 여러분, 늦게 철들어요. 1898에 청나라가 철도를 많이 부설하자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1899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의아단 사건이 벌어져서 1901년에 무슨 조약을 맺어요? 신축조약 맺을 때 배상금이 없으니까 여러분 서양 열갈들이요 철도 부설권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봐봐 늦게 철들었어. 1898에 철도가 중요하다. 철도를 짓자 라고 결정했는데 의아단 사건 신축조약으로 배상금 플러스 수많은 이권을 뺏기는데 철도 부설권 좋은 거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정말 1911년 돈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인이 만든 철도를 뺏어버리죠. 왜? 나라의 철도는 다 뺏긴 거야. 나라가 짓기로 한 거는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중국은 지방 부자가 되게 많잖아. 지방 부자들이 예를 들면 내가 안양 부자면 안양이랑 수원, 과천 연결한 철도 줬어. 그걸 뺏어가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철도를 개인 거를 뺏어버리죠. 철도에 여러분 국유화 시켜서 스찬폭동 나가지고 나중에 무슨 혁명? 신의 혁명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풍수가 맞았어. 결국 중국은 청나라는 철도 때문에 망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죠, 여러분? 자, 됐고. 자, 그러면 청나라 먼저 했고, 일본 해볼게요. 지금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 가장 동작이 빠른 새끼들이 누구야, 지금? 1번이죠. 해볼게요. 1번은 깨달아요. 와! 철도야말로 신문물의 가장 중요한 거다. 철도를 깔면서 기술 배울 수 있죠. 철도 깔면서 기관차 가져올 수 있죠. 기관차 기술 배우겠죠. 또 철도 배워서 나중에 청나라와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죠. 기술을. 또 하나. 여러분, 일본은 섬나라잖아. 철도를 여러분 다 연결을 하면 유통, 교통 장난 아니겠지. 도시가 발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철도에 대해서 무자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또 나왔어. 자, 해볼게. 지도 그려볼게요. 야, 바로 도쿄에서 요코하마 가는 1872년. 여러분, 최초의 도쿄와 무슨 하나, 요코하마 간의 철도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가는 일본에 다 연결되는 철도를 계속 짓기 시작해요. 게다가 두 번째, 욕 좀 할게요. 이 쳐죽일 놈들이. 자, 러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언제? 1904년이죠. 그럼 전쟁터가 어디야? 여기죠. 그러면 일본 군사나 탱크를 배 태워 가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러일 전쟁 중에, 자, 1904년에서 1905년 9월달 러일 전쟁 중에 일본 애들이 부산에서 여러분 서울 가는, 따라해보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을 1905년 3월인가 경부선을 완성해요. 그러면 경부선 완성한 이유가 뭐야? 야,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만 일본 군대 주면은 기차 타고 여러분 서울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야? 군사용으로 만든 거야.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여러분 의주까지 가는 1900, 이거는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5년일 거야. 러일 전쟁 중에 서울에서 의주 가는 무슨 선을? 경의선을 만들게 해서 1906년에 완성을 하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경부선이 요만큼 중간중간 완성이 돼. 그러면 서울에서 좀 마차로 가다가 여기는 기차로 가고, 걸어가다가 기차로 갔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일본 애들이 러일 전쟁 중에 군사 목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에서 의주 가는 철도를 만들어서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은 완성이 되고, 러일 전쟁 끝나고 완전 완성된 게 뭐야? 경의선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철도가 지금 1000km야. 봐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안양 사는 김서방인데 뜬금없이 일본 애들이 일단 철도를 깐대. 그럼 깔 수 있다고 쳐. 뭐 줘야 돼? 돈 줘야 되겠죠. 돈 안 줘, 여러분. 그냥 깔아. 그냥 깔아. 내가 화나가지고 철도를 한번
툭 쳤더니 헌병대가 쏴죽여버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봐봐. 경부선 경의선 지을 때요 이 새끼 돈 안 줘요. 돈 안 줄 정도가 아니라 인근 사는 주민을 강제로 착출해가지고 강제 일시켜. 그거 생각해봐. 내 땅인데 땅이 반 갈렸어. 돈도 안 줘. 이만큼은 또 땅이 없어진 거야. 이만큼은 또 뭐 자갈 깔잖아 여러분. 성질 나가지고 철도 발로 찼더니 쏴죽여.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느냐. 의병들이 이때 여러분 수많은 의병들이 철도를 겁나 파괴해요. 아 진짜로. 왜? 침략의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뭘 하느냐. 이건 교과서에 안 나와. 이 개새끼들이 욕 좀 할게요. 자, 의병들이 철도를 파괴하고 도망치니까 일본 애들이 그래? 여기 철도를 파괴했어. 그러면 요 철도 파괴된 데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가요. 갔더니 400명이 살고 있어요. 그럼 불러서 한 살부터 다 죽여. 싸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실화에 사진도 있어요. 이 철도에다가 여러분 십자가 수백 개를 달아가지고 남녀노소를 매다는 거야. 이거야. 야 의병들 파괴해. 파괴하면 가장 가까운 동네에 400명이든 1000명이든 죽여서 십자가로 깔아버린 거야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었죠 여러분. 원래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흥분했지? 이거 국산데. 두 번째는 실화야. 보여주려고 몰래 철도 근처에 일본 경찰이 숨어있어. 군인이. 그러다가 꼬마애들이 여러분 저 철도 짓느라고 아빠가 죽었어. 아빠가 맞아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승질나니까 꼬마애가 그냥 요만한 자갈도 던질 수가 있잖아. 짤 없어. 4살이건 10살이건 싸버린 다음에 질질 끌어서 십자가에 박아버려. 이렇게 만든 게 여러분 경부선 경의선이야. 뭔지 아시겠죠? 됐고요. 빡치지. 무슨 국사 시간 같지? 국사 시간이 아니라 나도 순간 국사 시간인 줄 알았어. 자 볼게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야? 인천이죠. 그럼 해보자. 1904년에서 한글 숫자 어려워요. 1904년에서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세 가지만 할게요. 일본 새끼들이 독도가 주인이 없다고 강제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죠. 요때 무슨 선?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 서울에서 의주 가는 경의선을 요때 ING 짓기 시작을 했죠. 전쟁 목적으로. 그래서 경부선은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완공이 되고 경의선은 1906년에 완전 완성이 되지만 쓰이긴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가 대한제국이야. 자, 따라해보자. 원래 조선이었다가 언제부터 대한제국이에요? 1897부터 대한제국이죠.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제국이 서울에서 인천 가는 무슨 선을? 경인선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 국사 좀 해볼게요. 대한제국이 무슨 개혁이에요? 광무개혁인데 광무개혁의 방법이 무슨 신참이었어요? 9번 신참이었죠. 9번이 뭐야? 옛날을 본받아서 왕권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죠. 신참은 뭐야? 새로운 거. 서양의 새로운 거를 참고해서 공장, 회사, 철도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경인선은 따라해볼게요. 우리 한국 최초의 철도입니다. 그러면 일본 최초의 철도는 무슨 철도야? 도쿄, 요코하마. 우리의 철도는 서울과 인천. 자, 그런데 요거를 철도 지을 권리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철도를 지을 권리, 부설권을 언제 뺏어가느냐? 여하튼 뺏어가서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일본이 생각을 하는 거야. 조만간에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을 텐데 내가 먹은 조선에 미국의 철도가 있으면 조금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미국한테 일본이 꼬셔요. 아메리카 라떼 하면서 미국한테 철도 부설권을 사들여서 원래 경인선은 미국이 철도 부설권이 있었는데 누가 사들여요? 일본이 사들여서 일본이 완성을 했다. 근데 경인선은 군사용으로 쓰인 건 아니죠. 왜냐? 그냥 1899에 9번 신참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만 확실히 알아도 내가 보긴 돼요. 또 뭐 나오겠니? 이런 거 나오지. 1904년에서 5년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이 강제로 편입했다. 경부선 ING, 경의선 ING. 땅 뺏고 민중 착취하니까 의병들이 철도 파괴 운동도 했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요거보다 최초가 나왔죠. 자, 일본의 최초는 오늘 지겹네. 1872.
무슨 7이? 1872의 뭐예요? 요코하마에서 동경. 우리는 똑같죠. 서울에서 인천. 무슨 선? 경인선. 잠깐만. 야, 그럼 연결해보자. 야, 오늘 보니까 1898가 1899의 세계야. 맞죠? 1899. 의아단 사건. 순성 여학교. 대한국 국제. 하나 추가. 무슨 선? 경인선. 근데 하나 더 있다.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철도까지 끝냈죠. 일본 철도 끝냈죠. 청나라 철도 끝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해보자. 정리하고 다음에는 완전히 모르겠어. 다음 시간에 하는 건 정말 수능이나 내신 나오면 킬러 문항이 나올 거야. 아까 내가 맛만 보여줬죠. 샹하이 할 때 쫙 했죠. 해보자. 오늘 배운 거 일단 자 무슨 공법을 배웠어요? 망국공법. 잘은 안 나오지만 솔직히 나오면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무슨 진화론 배웠어요? 사회 진화론. 사람 외워야 되겠죠.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했다. 자유민권운동 시작한 사람이 누구야? 이타가키 다이스케.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 탈아론 문명 개화론 게이요 의숙. 중국은 옌푸야. 무슨 푸? 옌푸. 1898의 천연론 량 치차오 변법 자강운동. 조선은 6.1준. 그 다음에 윤치호 애국 개명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진화론 배운 다음에 뭐 배우냐면 여러분 우리 뭐 배웠어요? 신문 배웠죠. 1872의 샹하이 신보 영국 사람. 일본은 마이니치. 두 번째가 1874의 요미우리. 우리 한국은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쫙 배웠었죠? 배웠고 네 번째 뭐 배웠어요? 학교 배웠죠. 청나라 1902년에 근대적 학제 1905년에 과거제 폐지 1898년에 경사대학당 1912년에 베이징 대학 학교 배웠고 다섯 번째 무슨 역 배웠어요? 태양역은 너무 쉽죠. 일본은 1870 몇 년? 3년 1873 우리는 1896 중국은 중화민국 이후에 이건 여러분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운동 배웠어요? 여성운동 내지는 여권운동 되게 자세히 배웠죠. 1번 부인 교풍회 그렇잖아요. 히라스카 라이초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뭐야? 자, 여권통문 찬양회 1898 그 다음에 순성 여학교. 중국은 뭐야? 중화민국 이후 신문화 운동 됐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일곱 번째 무슨 또 배웠어요? 철도 지금 시컴 배웠죠 여러분. 야 이거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 솔직히.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항상 복합적으로 나오죠. 그럼 다음에 뭐 할 거느냐? 서양식 도시 하면서 요거는 금방 끝나. 서양식 도시 하면서 여러분 자 앞만 보여줄게요. 도쿄 요코하마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나가사키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그 다음에 가마쿠라 그 다음에 교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은 더 많아요. 자 해보자. 중국은 베이징 그 앞에 무슨 진? 텐진 무슨 아이? 샹하이 그 다음에 광저우 해야 되겠죠. 무슨 징? 난징 그 다음에 충칭 그 다음에 시안 그 다음에 예난. 맞잖아 여러분. 이거 다 열나 많죠. 이거를 근대적 도시 한 다음에 요거를 1시간에 걸쳐서 저걸 하면서 또 앞에 거가 복습이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시간 맞추려고 5분에 끝내면 안 되고 다음에 특집으로 1시간을 잡아서 해줄게요.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야.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응.